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누가 저런 물건을 산다고 경매를 붙이나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물건들을 좀 유심히 쳐다보면 유난히 도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도로라고 해서 다 쓸모없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돈이 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경매 시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혹시 미불용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도로 경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 미불용지라는 용어를 제법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미불용지는 정확히 미지급 용지라고 해서 이미 공익사업이 시행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고 여기에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토지의 가치를 보고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보상금을 노리고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 미불용지는 제대로 된 보상 없이 국가나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인데 보상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되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을 찾아서 보상금을 노리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따라서 미불용지를 낙찰받으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나 지자체에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는 지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관련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9-01347-001 물건이고요. 공매입니다. 소재지는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물건이고요. 자, 가려낼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이것이 미불용지인지 아닌지를요. 솔직히 딱 놓고 보면 이것이 미불용지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이것이 미불용지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가르쳐주는 사람도 당연히 없죠. 또 어딘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안 가르쳐주죠. 지금처럼 개인 정보에 대해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더욱더 정보가 막혀버려서요. 실상 미불용지라고 해도 낙찰 금액보다 미불용지 보상금이 더 적어버리면 손실이 나는 구조가 돼버려요. 미불용지인 줄 알았으나 보상금을 받고 난 이후 경매로 나온 것 같으면 완전 꽝이 돼버리는 그런 복권식 경매가 바로 이 미불용지를 찾는 경매인 셈이에요. 이 미불용지를 전문적으로 이것을 전문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 아무튼 이런 도로 경매만 주구장창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미불용지를 찾으러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전망이 좋은 도로를 찾는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소액인 도로를 매번 응찰하시는 분,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낙찰을 받고 이런 것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보상금이 얼마 나오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실상 뚜껑을 까놓고 보면요, 10개 낙찰받으면 한두 개나 미불용지가 되는 경우이고요. 또 미불용지라고 해도 수익적인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미불용지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지만 도로 경매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생각만큼 뭔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경향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도로 경매 미불용지를 들먹이면서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라고 뻔뿌질하는 꾼들도 꽤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거를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순창읍 순하리에 있는 저 토지는 미불용지로서 가치가 있는 토지일까요? 확실하게 정보가 오픈된 것은 아니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외형상으로는 미불용지의 요건을 갖추었기에 미불용지처럼 보입니다. 제가 미불용지처럼 보인다고 했지 미불용지에서 어느 정도의 보상금이 책정되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시행된 사업에서 공익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토지처럼 보이니까 미불용지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보상금이 얼마냐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이 보상금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미불용지를 찾아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임장을 나가서 주변 사람을 탐문해봐도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넌지시 물어보고 아니면 옆구리 쿡 찔러서 의미를 해석해봐야 하고 하는 이런 수고로움도 당연히 있습니다. 솔직히 수고로움을 보태서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복권 긁어서 꽝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헛일이 되고 말아요. 또 낙찰 받고 알아보면 꼭 일이 엉클어져서 정말 헛일이 되는 그런 일도 제법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꼭 미불용지를 찾는다기보다는 그 공익사업의 보상금이나 성격을 잘 안다든지 아니면 확실한 정보력을 가지고 이 미불용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몰라도 누군가 돈이 될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미불용지로서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아니면 미불용지처럼 보여서 막연한 생각으로 도로 경매에 참여하면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로를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금방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소송이라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쉽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너무나 싼 물건, 또 소액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뻔뿌질하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의 이득까지 제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믿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싼 물건은 싼 물건 나름대로 이유와 고충이 있는 것이고요. 비싼 물건은 비싼 물건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것이니까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라기보다는 투자자 자신에게 맞는 물건을 찾는 것이 저는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순창은 물건은 감정가 1,560만 원대였는데 낙찰은 2천만 원을 살짝 넘겨서 낙찰되었어요. 이것으로 유추해보면 미불용지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상금도 감정가 이상은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것을 확인하기가 솔직히 만만치가 않아요. 혹시 그 근방 보상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저렴하다고 해서 또 소액이라고 해서 부동산을 절대로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경매스쿨 현미경의 단체 톡방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톡방 주소는 제가 아래에 달아놨습니다. 숨어있는 부동산 정보, 또 경매 정보도 제가 자주자주 업데이트 해놓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